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기쁜 소식 또 전합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제가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드디어 50% 턱 밑까지 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아시아투데이. 요즘 언론사들, 주요 메이저 언론들은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안 합니다. 저는 일부러 안 한다고 봐요.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걸 그들 스스로도 조작하기는 겁나고 못하는 거죠. 특히 한국갤럽이라든가 MBS라든가 리얼미터 이런 데서 대통령 지지율 조사를 하지 않고 있어요. 탄핵되어야 하느냐, 기각되어야 하느냐, 기각되지 말아야 하느냐 이런 조사는 몇 개, 한두 개 있었지만 본격적인 지지율 조사를 안 하거든요. 그 대신에 이제 드디어 아시아투데이, 펜앤마이크, 뉴데일리, 데일리안, 그리고 파이낸스 투데이, 자유일보, 스카이데일리 이런 데서 이제 맹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의 이제 세대 교체 혹은 세력 교체, 선수 교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고무적인 일입니다. 자, 아시아투데이도 이제 그런 우파 언론에 들어갑니다. 자,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입니다. 이거는요, 대선 지지율에 거의 근접했잖아요. 48점 몇 퍼센트 나왔었잖아요. 이제 곧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사실 게임 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 상태에서 말이죠. 주요 언론이, 언론조사 기관하고 이 손잡고 여론조사 결과를 이런 식으로 한번 뽑아내면 그거로 끝입니다. 천하평정입니다. 이 여론조사를 이기는 그 어떤 세력도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적당히는 뭉갤 수가 있는데 이렇게 45 이상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이거 감당이 안 돼요. 무서워서 못 합니다. 경찰들도 이렇게 되면은 체포하러 가자 하면 안 나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경찰청장은 없지만 그 차장도 지금 이제 벌벌 떨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지금 고발 당하죠. 대통령에 의해 가지고 그 국방부 차관, 경찰청 차장 등 해서 이번에 십수 명이 고발되고요. 1차로 그렇고 2차로 또 수십 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150명 정도를 고발한다 그래요. 지금 꼼짝 못할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복귀할 가능성도 크고 이런 지지율을 가진 대통령 누가 어떻게 잡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하다. 자, 46% 골든크로스 눈앞 2030 세대 40% 넘는다. 이번에 2030 세대들이 이제 나라를 살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한 어떤 2030입니다. 그 앞에 선배들에게 물들지 않은 2030이죠. 자,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조사인데요. 40대 37%. 40대도 많이 나온 겁니다. 37이면 4050. 50대가 가장 좌편향되었다 그러는데 여기는 오히려 50대가 조금 더 나왔네요. 41%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밑에 국민의힘 42%로 민주당 35%에 무려 7% 앞섰습니다. 자, 이게 벌써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되면 민주당도 안 봐. 그거 거짓말이야. 손으로 가려도 이게 안 된다니까요. 손으로 어떻게 세상을 다 가리고 하늘을 다 가립니까? 불가능하다. 전세 역전. 세대포 이론이라고 예전에 이준석이가 했던 말인데 사실 이준석이보다도 제가 먼저 세대포 이론이라는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그전에도 벌써 세대포 이론이라는 말을 했었습니다. 4050 예전에 3040이었었죠. 그때부터 저는 벌써 위아래가 그냥 이제 압축을 해서 그들을 압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지금은 4050을 향해서 2030 MZ들이 그리고 6070들이 그 이상 80 90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압박해 들어가면 압승이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지금 이런 세대 간의 뚜렷한 격차, 뚜렷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조금 더 자세히 보면요. 윤 대통령 지지율 골든 크로스 눈앞. 이런 식입니다. 조사기간 1월 10일에서 11일 완전 최근 어제까지 조사했네요. 이런 식으로. 무슨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입니다. 이거 정확도가요. 일반적인 저들이 주장하는 무슨 RDD를 이용한 ARS 여론조사 말고 직접 응답형이 있죠. 직접 거기 이제 상담원이 직접 전화해서 하는 것,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숫자는 차이가 납니다. 숫자는 크고 작은 숫자는 차이 나지만 추세는 비슷해요. 그 기본적인 추세는 때문에 충분히 이런 여론조사에서 전체 판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표본 오차 3.1%네요. 플러스 마이너스. 자, 대통령 지지한다. 매우 지지한다. 지지하는 편이다. 지지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지지하지 않는다. 굉장합니다. 예. 자,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되면은 앞으로 기다리는 것은
뭐 뻔합니다. 대통령이 완성이 이제 기다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이제 용기 100배 이렇게 되면 더욱더 대통령을 지키겠다, 구하겠다 신이 나서 더 많이 모일 것 같아요, 사람들이.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흥의 민족이잖아요. 신난다. 흥이 나면 더 잘해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지키는 힘이 더 생기겠죠. 자,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 이제 분석을 해놨는데 이건 너무 많아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다 올랐고요. 모든 연령층에서 다 올랐습니다. 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20대가 30대가 특별히 예전보다도 훨씬 많이 지지한다 이런 거고요. 서울은 완전히 그냥 대통령 편으로 돌아왔네요. 지역별 지지율을 보게 되면 대전, 세종, 충청,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에서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넘었고요. 서울은 45, 인천, 경기 45, 대전, 세종, 충청 52, 광주, 전라 34, 광주, 전라가 34입니다. 이재명 안 좋아한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이재명 싫어해요. 네, 그래서 광주, 전라에서도 충분히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대구, 경북 51, 부산, 울산, 경남 51.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이 51인데 대구, 경북은 더 올라갈 수 있겠죠. 여기서 60 정도로도 갈 수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대통령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세에서 29세 43, 30대 45, 40대 37, 50대 41, 60대 53, 70세 이상 61%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으니까요. 저들이 자꾸 저 태클을 걸잖아요. 이거 신뢰성이 떨어진다. 뭐 조작이거나 아니면 뭔가 왜곡시켰다 이런 식이죠. 설문을 갖고 장난을 쳤다, 표본이 잘못됐다, 오염됐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야당의 편향조사 지적에 대해서요. 세계 문항으로만 조사했지만 근거가 없다라고 이제 밝혀졌습니다. 이런 것은 저들이 그냥 흠집내기고 비명이고 아우성이다 이렇게 봐야죠. 난리 났다 이런 상황입니다. 지지율이 너무도 예상 밖으로 치솟으니까 저들이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원래 예상했던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율이 한 자릿수였어요.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5%, 뭐 4%, 뭐 6% 이렇게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이게 뭐 그 반대로 완전히 치솟아 버리니까 그들이 지금 역풍을 맞는 거죠. 정치적 변곡점에서요. 역풍이 가장 무섭습니다. 그 되치기거든요. 되치기 당하면 한판으로 집니다. 한판으로. 되치기가 아닌 경우에는 저기 판정성이잖아요. 판정패, 판정성인데 되치기에 당하면 그건 바로 그냥 케어패입니다. 완전 너가웃 된다고요. 이재명이 이제 나가 떨어질 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이 여기서 이 싸움에서 지면요. 이재명은 없어요. 제가 볼 때 선수 교체입니다. 그 동네는. 다른 선수가 아마 나올 겁니다. 이재명을 지킬 힘이 없을 거예요. 이거는 승부수를 이재명이가 던졌는데 자기도 지금 제가 여러 번 그 이야기 했잖아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은 윤 대통령만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도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떨어지는 사람이 끝나고 살아남는 사람이 이제 전체를 다 휘어잡는다. 대통령이 지금 밝히고자 하는 반국가 세력, 그 척결, 그리고 뭐 종북 세력 이렇게 척결,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제 척결하는 것도 있죠. 살아나면 그게 다 가능해요. 이제 부정선거를 갖고 중앙선관위를 칠 수가 없었잖아요. 수사가 뭐 안 되는 곳 아니었습니까? 이런 이슈를 통해서 대통령이 살아남을 경우에는 이제 복귀하자마자 바로 긴급 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검찰이나 경찰에 대해서 수사를 지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규모 특별수사단이 이제 꾸려지겠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선관위 사냥이 났으면 됩니다. 정말 기가 막힌 상황이 올 것 같아요. 그전에는 밝히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일단 수사에 들어가야 돼요. 이제 그 과정에서 뭐 미국의 지원이 있으면 더 좋고, 아무튼 미국의 지원보다도 더 확실한 것은 이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이 더 힘이 있어요. 미국보다도.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서 진짜 50% 넘어가면은요, 뭐 못 이깁니다. 그걸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다. 세력이. 자, 이런 이야기들. 전체적으로 부정선거가 이제 드디어 가시권에 들어왔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 여기가 지지율을 조사할 때요. 지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문항 다음에 3개 질문이 연속 배치되었기 때문에 진보층의 응답 거절이 늘어나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왔다라는 그런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말이 안 됩니다. 이것들이.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가 여기만 한 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했잖아요. 그런 데는 또 방식이 또 달랐다고요. 수치가 비슷하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추세가 벌써 대통령이 살아나는 쪽으로 왔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윤 대통령 지지율, 정당 지지율, 이념 성향 외에 아무런 후속 문항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이 조사에서도. 때문에 이걸 갖고 태클 거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자, 그리고요, 국민의힘 지지도가 지금 현재 여기 나오죠. 42%. 국민의힘 42%, 민주당 35%로 역전됐다 그러죠. 이것도 정말 대단하네요. 대단. 이 추세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패닉, 난리 났다, 뭐 쇼크, 뭐 이런 게 이제 민주당에 찾아가는 불충격이 되겠네요. 그들이 그런 걸 이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을 텐데 찾아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운명이다, 받아라. 이제 이런 상황이 되겠네요. 자, 대통령에게 거대한 대반격 대역전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승리하게 되면 대한민국이,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이 다시 회복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누리 PD 김준이었습니다.